제국이 435페이지 하단부에 봐봐요.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자,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와 관련돼서 키워드는 어딜까요? 여기에요. 바다. 요 바다라는 걸 우리가 동그라미 딱 쳐놔요. 바다. 자, 요 바다죠. 바다. 바다가 뭐예요? 해. 바다 해자죠. 그래서 이렇게 강악상 이렇게 써놔요. 해면성 말소라고 딱 써놔요. 해면성 말소. 자, 해면성 말소와 관련돼서는 개념이 중요해요. 제일 중요한 것은 개념입니다. 그러면 개념과 관련돼서 뭐예요? 여기에서. 자, 원상으로 해석할 수 없거나 요거 한번 줄을 딱 쳐놔요. 1이죠. 자, 두 번째 다른 지목으로 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 그러니까 요거 두 개를 해면성 말소와 관련돼서는 이걸 먼저 머릿속에 떠올라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봐봐요. 대표적으로. 자, 이렇게 니아스식 해안이 있어요. 니아스식 해안이 있고, 여기에 이제 하천이라는 게 있어요. 하천. 여기 이제 A 토지고, 요게 뭐예요? 자, A 토지라고 생각해서 요게 답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어느 날 해일이 와서 육지가 바다로 됐어요. 싹 잠겨버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갖다 붙여보죠. 원상으로 회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른 지목으로 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면 말소가 된다라는 거네. 그럼 결론적으로 지적 공부도 말소되고 등기부도 폐쇄가 되네요. 근데 요거와 관련돼서 이렇게 포락지가 돼서 하천 부지가 됐어요. 그럼 원상으로 회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두 번째는 다른 지목으로 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하천이라는 지목은 있거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때는 지적 공부가 말소되지 않네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해면성 말소와 관련돼서 요 옆에 써놔요. 혹시 하천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볼 것도 없어. 무조건 X라는 것. 하천이라는 지목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 어느 날 해일이 육지가 와서 바다로 됐어요. 그러면 A라는 사람은 기분이 더러울까요? 좋을까요? 더럽겠죠. 그러면 신청 기간을 좀 무마를 시켜줘야 되겠죠. 그래서 신청 기간이 며칠이에요? 90일.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이제 논점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90일은 90일인데 이건 너무 여기에다 신경 쓰면 나중에 당해요. 그러면 90일에 초점을 맞춰놓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봐봐요. 그러면 A가 뭐예요? A가 90일에 사유가 발생했어. 사유가 발생한다 해서 90일 신청하겠어요? 아니겠죠. 그래서 여기 밑에다 써요. 그래서 일부러 통지 받은 날로부터 며칠이냐. 이때는 90일이라는 거. 이걸 조심해 줘야 돼.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와 관련돼서 이제 몇 개 한번 점검해 봅시다. 그러면 뭐 여기 일부의 전부예요. 일부 동그라미. 일부는 청량해 줘야 되겠죠. 전부는 청량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요걸 한번 중심키를 잡아야 되고요. 자, 회복 등록과 관련돼서 회복 등록은 요거 회복 등록 줄 쳐놓고 요거는 임의적이라고 하나 써놔요. 임의적. 그러면 임의적이라는 것은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한번 적어요. 자, 여기와 관련돼서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요거 한번 보죠. 자, 통지를 받았어요.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입니다. 자, A라는 사람이 착하면 어때요? 신청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래서 요 밑에다 신청이라고 딱 써놔요. 신청할 수도 있고요. 근데 거진 99.9%는 신청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직권이라고 써요. 직권. 그러면 해면성 말소와 관련돼서는 결론적으로 신청도 가능하고 직권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신청은 누가 신청했어요? 소유자. 직권은 뭐예요? 그러면 직권은 소유자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래서 통지가 발생하네. 그래서 통지라고 딱 써놔요. 통지. 그러면 통지는 누가 어떻게 하느냐? 바로 미시라는 거야. 토지 소유자, 공유수면 관리청에게 동시에 해줘야 된다라는 거. 요 정도 우리가 잡고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일부가 잠겼어요. 뭐가 했죠? 청량해야 되겠죠. 그러면 청량 수수료는 어때요? 공짜일까요? 돈 내야 될까요? 공짜죠. 그래서 여기에다 수수료 면제라는 거. 아, 그렇구나. 더 이상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자기가 딱딱 정리하면 해면성 말소와 관련돼서 마무리를 이제 확실히 해 놓으셔야 된다라는 거. 없어 이제.
그러니까 요약집을 최대한 줄여놔가지고 요건 또 기본서 말로 풀어놓으면 괜찮은데 기본서가 아니라 핵심 요약서니까 저희가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연결고리를 잘 해놓아야 되는 거. 그러면 결론적으로 해면성과 관련돼서 요걸 우리가 까먹지 말아야 돼. 뭐예요? 원상으로 회복할 수 없거나 다른 지목으로 토지로 될 가능성이 없을 때 말소된다라는 거. 그러면 해면성 말소와 관련돼서 이제 마무리가 다 됐어요. 그러면 저희가 까먹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반복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토지에 관련돼서 이제 몇 가지 지문들을 이제 연결고리를 좀 해놓자고요. 자, 토지 이동 신청에 관한 주요 지문 이제 통괄적으로 이제 한번 몇 개 잡아보자는 의미에서 정리해 놨으니까 자, 1번과 관련돼서 우리가 보죠. 자, 신규 등록 전환 분할 지목 변경을 신청할 때 첨부할 서류 중 청량성가도 요거 줄잖아요. 청량성가도. 자, 첨부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 아까 그 전체적으로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 지적소관청 요거 동그라미잖아요. 자, 지적소관청. 자, 한번 연결해 봅시다. 모든 토지는 누가 관리할까요? 자, 국토교통부 장관. 토지 표시 결정은 누가 할까요? 지적소관청. 그래서 이걸 시도지사로 장난을 쳐요. 그러니까 이거 조심해서 다뤄놓고요. 확인으로서 서류에 제출에 가름할 수 있다. 그럼 결론적으로 청량성가도는 따로 첨부할 필요가 없다. 가름할 수 있다. 이랬으니까. 자, 이번과 관련돼서 신규 등록 신자 동그라미. 그러면 신규 등록은 신규 등록의 소유자는 소유자 줄쳐놓고 권리의 사실이 권리죠. 법원의 확정 판결이나 관계 법령에서 소유권을 취득한 자로 등록되며 자, 소유권의 증명 서류가 없는 동그라미. 무슨 토지예요? 무주죠. 저거는 이제 어디로 연결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아주 중요해요. 별표 5개 넣고 뭘로 연결될까요? 등기법으로 연결돼요. 자, 소유권 무슨 등기죠? 보존 등기로 연결돼. 자, 무주 토지는 누굴 상대로 하죠? 국가를 상대로 하거든. 그래서 아까 국이라는 거. 나중에 이제 무주 토지와 관련돼서 아주 중요한 의미로 파생이 됩니다. 그럼 무주 토지는 누굴 상대로 하죠? 국가. 무주 건물은 시장, 군수, 구청장을 상대로 한다라는 거. 그러면 시인이 없대요. 그러면 국으로 소유자를 등록한다. 이 정도 의미를 잡아두시고. 자, 그러면 이제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 3번과 관련돼서 그러면 도면의 축척은 요거 인접토지와 동일한 상이한 축척이 아니라 동일한 축척으로 등록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놓고.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하면요. 4번과 관련돼서 우리가 확인하면 4번은 그러면 어디가 포인트일까요? 자, 지목 변경 줄 쳐놓으세요. 자, 지목 변경. 자, 그러면 여기 지목 변경이나 잘라요. 전답 가수원. 자, 요거는 농림지역이죠. 자, 그러면 전답 가수원은 어때요? 자, 농민들은 어때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기 생략할 수 있다라는 거. 요걸 없다로 장난치는 문장이거든. 자, 그러면 5번과 관련돼서 토지 등록 말소를 신청할 때 지적공부 정리 수수료. 여기에서 포인트는 뭐 이렇게 잘라서 받아죠. 수수료 뭐 되죠? 면제되죠. 그래서 수수료, 면제. 그렇죠. 자, 신청 기간은 며칠일까요? 90일이죠. 그래서 통지 받은 날로부터. 자, 통지 받은 날부터 90일에 등록 말소 신청을 하지 않았대. 그러면 뭐 읽어봐요. 뭐라죠? 직권은행. 여기 그래서 하여야 한다. 강제적입니다. 그럼 여기와 관련돼서 직권하면 저희가 통지라고 하나 딱 써놔요. 통지. 그래서 저희가 스스로 읽어나갈 수가 있겠네요. 자, 3번과 관련돼서 합병의 요건과 관련돼서 좀 부연 설명을 달아놨습니다. 합병의 요건과 관련돼서. 자, 그러면 들어가기 전에 합병의 요건은 뭘까요? 또 까먹었다. 동일성과 집안의 연속성이네. 뭐 돼야 돼? 연접돼야 되는.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러면 우리 한번 보시면 합병의 승인 요건과 관련돼서 자, 이 부분이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낙서를 해요. 자, 동일해야 돼. 지번 부여 지역이 동일해야 되네. 자, 그러면 지번 부여 지역과 관련돼서도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지번 부여 지역이란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 지역으로서 동리 2에 준하는 지역. 그러면 이때 지번 부여 지역은 뭐가 동일해야 될까요?
행정 동의가 동일해야 될까요? 법정 동의가 동일해야 될까요? 법정 동의. 자, 써요. 자, 법정 동의가 동일해야 돼. 자, 그러면 자, 구로동하고 가리봉동은 합병할 수 있어 없어? 없죠. 없다라는 겁니다. 자, 법정 동의가 다르기 때문에. 자, 그러면 법정 동의가 동일해야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지목이 동일해야 되고 동일 동그라미. 자, 그러면 이제 근데 요게 이제 조심해야 돼요. 자,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동시에 A 조건이 있어요. 합병 신청과 동시에 토지 용도에 따른 분할 신청을 하는 경우 합병 동시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요 지목이 다르더라도 요게 이제 시험에 자주 출제되고요. 자, 소유자가 동일해야 되고 집안이 연속되면서 요 연적과 관련돼서는 요거 별표 하나 딱 해놔요. 자, 조심해야 됩니다. 이 지문에. 자, 합병의 성립 요건은 아마 요번 올해 모의고사에 이런 지문을 많이 보게 될 거예요. 합병의 성립 요건으로서 동일하고 집안이 연속돼 있어야 된다. 그렇다고 맞는 문장이 아니에요. 연접돼야 되는 거. 요걸 살려줘야 된다는 거. 연접. 조심해야 돼, 올해. 자, 축척이 동일해야 되고 축척 동일. 동일. 자, 등기 여부가 동일해야 돼. 자,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게 하나 보이네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성역지. 요거 이제 성역지를 형광펜을 쳐놓을까요? 성역지는 전부의 일부예요. 전부 일부죠. 그러면 성역지는 합병 가능, 여역지는 합병 불가능.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요 부분에 대해서 요 두 개를 이제 초점을 맞춰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봐봐요. 갑하고 갑이에요. 합병할 수 있죠. 근데 여기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여기 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아요. 합병 가능, 불가능, 불가능. 자, 그러면 자 이제 봅시다. 이제 출발을 한번 해볼게요. 자, 깨끗해요, 안 깨끗해요? 자, 두 필지 깨끗하죠. 근데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출발점을 여기에도 저당권을 설정합니다. 자, 출발점이 똑같아요. 출발점. 자, 여기도 저당권을 설정합니다. 저당권. 자, 등기 원인도 동일하고 접수 번호도 동일해. 그러면 동일하대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한번 읽어볼래요? 또 출발이라고 있는다. 출발. 창설적 공동저당이야. 그러면 이때는 합병이 A적으로 가능해요. 그러면 봐봐요. 합병하는 토지 전부의 등기원인 연월일 접수 번호가 여기에다 동그라미 쳐놔요. 같은 저당권.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창설적 공동저당이야. 그러면 창설적 공동저당으로서 창설은 여기 밑에 동일성이라고 써놔요. 동일성. 동일하다라는 거야. 동일. 등기 원인도 동일하고 접수 번호도 동일한 창설적 공동저당은 합병 가능, 불가능? 가능. 자, 근데 우리 신탁 등기와 관련돼서 이게 아직 출제가 안 돼서 요거 자, 신탁 등기와 관련돼서 요거 단단히 준비해야 돼요. 여기에서 포인트는 뭘까요? 토지 전부에 대해서 등기법 81조 1항 각거에 여기 동그라미 잖아요. 뭐라고 써놨죠? 동일한 신탁 등기. 요거 합병이 가능하다. 작년에 개정된 부분입니다. 아직 출제가 안 됐으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잡아둬야 된다는 거. 별표 5개 넣고. 자, 그러면 우리 합병과 관련돼서 합병의 성립 요건을 좀 우리가 보강을 했고요. 그러면 성역지는 그러면 지 거예요, 남의 거예요? 또 까먹었다. 타인 토지죠. 여역지는 자기 토지. 그럼 지역권이란 타인 토지를 자기 토지에 편익에 이용되는 권리. 이걸 무슨 건? 지역권. 그러니까 준비를 철두철미하게 해놔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적강이 드는 사람은 만중에 이제 문제를 풀 때 합병의 성립 요건이 어디 있다 찾을 능력만 있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찾을 능력만. 그러면 전체적으로 틀을 잡으면 합병의 성립 요건은 동일하고 집안이 연속되면서 뭐 돼야 돼? 연접돼야 된다. 그걸 생각해요. 그럼 여기까지 우리가 한다면 적어도 뭐 한 3-4문제는 그냥 공짜로 우리가 문제를 맞출 수가 있다라는 거. 자, 그렇다면 이제 축척 변경을 보죠. 자, 축척 변경은 아마 놀랬을 거예요, 올해. 왜 놀랬어요? 자, 축척 변경 올해 몇 문제 출제됐어요? 문제가 출제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오타가 나왔으니까 요거 한번 확인해 놔요. 점 찍어요. 축척 변경.
자, 축적 변경은 뭡니까? 옆에다 이렇게 한번 써봐요. 자, 올해 수강생은 좀 낮겠네요. 왜 그래요? 왜 낮겠어요? 그러면 이제 제 마음을 읽는지 봅시다. 올해는 자 34대는 그러면 절차가 나올까요? 축적 변경 위원회가 나올까요? 절차가 나오면 뭐에 다 외워야 되니까. 그렇죠. 올해 절차가 두 문제가 나왔어. 5점이 나왔어요. 그럼 올해는 어디가 나와요? 축적 변경 위원회. 그래서 야, 여기에다 초점을 맞춰야 돼요. 축적 변경 위원회가 관련돼서 여기에다 별표 3개 놓고. 자, 올해 절차는 많이 안 합니다. 어차피 안 나올 거. 근데 모의고사 나오면 맞춰야 되니까 일단 조금 정도는 우리가 해 놓으시고요. 그러면 축적 변경 위원회는 그러면 위원회는 요 옆에다 하나 써놔요. 그렇죠. 비상설 기간이다. 축적 변경만 있을 때만 해체 모의한다고. 자, 심의 얼결 기간이다. 자, 그러면 이제 뭐 2월 달이야, 2월 달. 너무 조바심 느끼지 말고요. 자, 축적 변경의 개념부터 하나씩 이제 잡아가자고요. 자, 여기에서 어디가 케어돼? 지적도. 자,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작은 축적을 큰 축적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 이거예요. 줄 쳐놓고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순발력이 없는 사람은 여기에서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돼서 이렇게 써놔요. 자, 임야도는 포함되지 않아. 쓰기 싫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줄 한번 걸으면 되겠네요.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나오면 인지를 못해.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도면에. X예요, Y예요? X죠. 도면에는 무슨 도? 지적도와 임야도가 있다. 그러니까 요 지적도 자리를 잘 봐야 돼. 요 지적도 자리를. 그러면 도면의 이름은 X가 돼. 도면은 두 종류가 있거든. 지적도와 임야도. 10명 중에 10사람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축적 변경은 임야도가 아니라 무슨 도? 지적도야. 어디에서 어디로 가죠? 작은 축적에서 큰 축적으로 가는 것. 그러니까 이번 달은 욕심내지 말고 요 정도만 잡아도 무난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잡고요. 자, 그러면 이제 축적 변경의 요건으로 우리가 가면 자, 축적 변경의 요건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실체적 요건. 자, 요 실체적 요건 앞에다 Y라고 써요. Y. 왜 하느냐? 자, 여기와 관련돼서는 일부러 쓰라고 3번을 우리가 써놔야 돼요. 자, 이렇게 하나 써놔요. 필요한데.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자, 왜 축적 변경을 하느냐? 자, 1번부터 읽어 나가보죠. 자, 빈번한 토지 이동으로 인해서 규모가 작아서 좋잖아요. 규모가 작아서. 자, 규모가 작으면 규모를 높여야 돼, 안 높여야 돼? 높여야죠. 그러면 이쪽으로 연결되네. 우리가 책을 읽을 때 정밀도. 자, 여기에다 서로 다른 줄 쳐놔봐요. 서로 다른. 무슨 성이에요? 통일성. 자, 그러면 우리 축적 변경을 하게 된 이유는 정밀성을 높이고, 그 다음에 통일성을 높이고, 지적 소관청이 관리상 필요한 경우.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봅시다. 자, 요 3번을 우리가 쓰는데, 요 의미에서 이제 뭘 하나 탄생을 시켜야 돼. 잘 봐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자, 뭐라고 써놨어요? 지적 소관청, 두자로 원칙은 직권. 그러면 축적 변경 결론. 자, 다시 앞으로 가요. 신청도 가능하고 직권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런 걸 찾아낼 수 있을까? 과연 지문을 읽어 나갈 때.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신청은 뭐라는 거예요? 신청은 누가 신청했죠?
소유자가 신청했죠. 그래서 끝에다 써요. 꼬리표를 붙여서 통지 X라는. 직권은 뭡니까? 통지해줘야 되겠네. 그러면 결론적으로 축적 변경은 통지할 수도 있고 통지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근데 29회 때 출제원이 뜬그르 이렇게 써놨어요. 다음 중 통지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골라라. 그래서 이렇게 써놨어요. 자, 축적 변경이 있는 경우 이렇게 나왔다고. 그런데 축적 변경이 있는 경우인데 뭐가 있는지, 그러면 소유자가 신청했는지, 소유자가 뭐다 직권으로 했는지 단서를 안 붙였죠. 그럼 축적 변경은 통지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그래서 29회 때 모두 정답 처리가 된 거야. 그러니까 출제원이 뭐예요? 그냥 요걸 생각해가지고 뭔가 요거는 결론적으로 신청이겠죠. 요거는 직권이거든. 그러니까 우리 구문 축적 변경은 신청도 가능하고 뭐도 가능하다. 직권도 가능하다라는 것. 이렇게 마인드를 잡아둬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축적 변경이 실체적 요건 왜 하느냐? 그러면 집에 가셔서 이렇게 봐봐요. 자, 규모가 작아서 서로 다른 지적 소관청이 관리상 필요한 경우 이렇게 해서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이걸 하나를 추가함으로써 이렇게도 출제할 수 있어요. 그러면 축적 변경의 실체적 요건은 자, 규모가 작아서 그다음에 서로 다른 축적에 한해서 축적 변경을 할 수 있다. 이러면 틀린다라는 겁니다. 뭐가 있죠? 지적 소관청이 관리상 필요한 경우. 그러니까 이런 걸 자꾸 책을 읽으면서 어떻게 지문이 빠져나가는가. 그러면 그래야 실력이 부쩍 늘어나는. 자, 그러면 여기 절차적 요건 중에서 사전 절차 줄잖아요. 사전 절차. 자, 토지 소유자, 그러면 사전 절차는 토지 소유자 줄잖아요. 토지 소유자. 자, 그러면 이렇게 잘라요. 그래서 3, 2라고 써요. 그러면 이럴 필요가 없어.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자, 축적 변경의 의결을 거쳐서 그 다음에 승인을 요한다. 그래서 요거는 순서대로 가야 됩니다. 자,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의결을 거쳐야 되며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의 승인을 요한다. 그래서 요거와 관련돼서 이렇게 하나 써요. 우리가 또다시 반지축. 저기 자꾸 자기가 이제 암기했던 것을 써먹어야 돼. 자, 반이 뭘까요? 지적 공부의 반출 사유, 예적 반출. 그 다음에 지번 변경, 축적 변경은 누구의 영향을 한다? 시도지사 승인. 이렇게 해서 딱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이번 달 코스에서 이제 축적 변경과 관련돼서 절차 부분은 사전 절차만 두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다음 달 코스에 밀어넣을 겁니다. 어차피 외워야 되거든. 그래서 올해 절차 부분이 올해 출제될 가능성은 기박해졌어요. 선생님, 나오면 어떡할 건데? 안 나오면 어떡할 건데? 올해 축적변경위원회에다 초점을 맞춰놓으라고. 축적변경위원회. 자, 축적변경위원회는 상설, 비상설. 그럼 축적변경위원회와 관련돼서 그러면 일단은 저기 438페이지 자 페이지를 열어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미리 우리가 숙지를 해놓자고요. 자, 그러면 이제 축적변경위원회 이렇게 나와 있네. 요것밖에 없어요. 이거 오늘 요거 안 외워서 올해 못 맞추면 오늘 제가 미쳐버립니다. 제가 미쳐버려요. 자, 그러면 축적변경위원회와 관련돼서 올해 준비를 철두철미하게 해놓으라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발표. 축적변경위원회. 자, 위원회와 관련돼서는 우리 두 종류가 있어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에서 축적변경위원회가 있고 뭐예요? 지적위원회. 공법에서 위원회는 엄청나게 많죠. 협의회 자, 그러면 축적변경위원회는 다시 한번 써요. 자, 첫 번째 아까 이야기했던 비상설기관이다. 자, 두 번째와 관련돼서는 심의 의결기관이다. 의결기관이다. 이렇게 잡아서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항상 연령으로 하면 이렇게 이제 주로 한번 잘라요. 5명 이상 10명 이하로 잘라요. 그러면 10분의 뭐예요? 5죠. 그래서 2분의 1. 토지 소유자 2분의 1이 포함돼야 되고요.
자, 그러면 2번과 관련돼서 5명 이하일 때 전원을 이척할 수 있다. 전원을 이척할 수 있다는. 자,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돼서 32회 때 우리가 출제가 될 거예요. 자, 이온은 지적소관청이 이촉하고 이온자가 이온 중에서 요 정도예요. 자, 지적소관청 요걸 화살표를 이렇게 해요. 무슨 기관이니까? 비상설 기관이니까. 자, 다 이유가 있어요. 축적 변경 이온은 비상설 기관, 심의 얼결 기관이다. 이렇게 해서 의미를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올해 이제 그냥 주려면 요 문제를 요 문제 다음 중 축적 변경이 심의 얼결 기관이 아닌 것, 얼결 사항이 아닌 것.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그러면 이렇게 써놔요. 자, 축적 변경위원회에서 자, 이렇게 적어놔요. 치읓. 자, 초성과 관련된 업무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철커덕 걸리는 문제가 하나가 있어. 그래서 이걸 하나 잡아놔요. 요 기억을. 자, 기억을 그러면 기억을 어디에다 장난칠까요? 이렇게 장난쳐요. 요거 시행계획에다 딱 줄잖아요. 시행계획. 이걸 뭘로 번칠까요? 성인계획. 성인으로 장난을 친다. 자, 직접 변경 승인은 누가 하죠? 시도지사가 하거든. 그러니까 조심해서 달아놓으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것도 뭐 우리가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잡고 그러면 요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축적변경위원회 그러면 자꾸 자기가 입력을 해요. 다시 한번 여쭤봐 줄게. 몇 명 이상?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그러면 10분의 5죠.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이 포함돼야 되고 2분의 1이 포함돼야 되고 5명이 날 때는 전원을 이촉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원장은 어때요? 누가 속은 임명하죠? 지적소관청. 그러면 결론적으로 심의 얼결 사항과 관련돼서 시행계획. 그래서 요 축적변경위원회 올해 출제 예상이 되니까 앞으로 절차 부분보다는 축적변경위원회에다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해줘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5번을 추가하자고요. 5번 하나 써놔요. 자, 5번과 관련돼서 이제 5번과 추가한다면, 자, 우리가 통지를 해줘야 되거든. 자, 회의 소집을 전화해. 소집과 관련돼서 이거는 자, 5일 전까지, 자, 그러면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줘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요거 하나 추가를 해놔야 돼. 그래서 5일 전 서면. 그래서 우리가 올 때 뭐예요? 오설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 5일을 자꾸 7일로 장난쳐. 7일로. 자, 그래서 이제 축적변경위원회는 끝. 어떤 문제도 나오라고 그래요. 요 정도만 자기가 집어넣으면 어떤 문제도 다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럼 축적변경은 상설, 비상설. 그러면 심의 얼결 기간이다. 이렇게 이제 잡고요. 그래서 앞으로 과연 저도 기대가 돼요. 266일 이후에. 아주 기간이 많은 것 같죠? 없어. 기간 금방 갑니다. 벌써 뭐예요? 2월달이야. 2월달. 그렇죠? 2월달이라는 겁니다. 시간 짧아요. 그래서 축적변경위원회 초점을 우리가 맞춰 주셔야 된다는 거. 자, 그렇다면 이제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금은 축적변경. 그러면 이번 달의 목표는 자, 축적변경 무슨 도, 지적도 어디에서 어디로? 또 까먹었다. 작은 축적에서 큰 축적으로. 그렇죠? 건축적으로. 자, 축적변경위원회에다 초점을 맞춰달라는 거 부탁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리얼도 우리가 이제 우리가 확인해 주고요. 자, 무슨 사항이죠? 등록사항 정정. 지긋지긋해, 여기. 지긋지긋해. 등록사항 정정에 대해서. 자, 그러면 등록사항 정정과 관련돼서 자, 우리 한번 머릿속에 요걸 안 해놓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암기를 해줘야 돼. 그러니까, 자, 그러면 지난달에 여기까지 우리가 써놨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제 완벽하게 이제 정리를 다시 한번 해봅시다. 자, 등록사항 정정 그러면 몇 개가 있어요?
사실적 측면의 정정과 권리적 측면의 정정. 자, 등록상 이제 어디까지 이제 지적을 잘하느냐. 자, 해면성 말소까지는 잘하다가 축척 변경부터 이제 혼을 놔요. 암기할 사유가 많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러면 등록상 정정과 관련돼서는 거기에 어떠한 측면이 있다? 자, 읽어봐요. 무슨 측면? 사실적 측면과 권리적 측면이 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등록상 정정 등 매년 한 문제가 출제되니까 가정치로 봐서는 별표 5개고 그럼 올해 이제 출제상 다시 이제 직권정정으로 갔네요. 직권정정. 요 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우리가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선생님. 그러면 신청인데 신청. 자, 사실적 측면은 사실적 측면을 보면 누가 힘써요? 지적소관청이 힘써죠. 근데 왜 소유자가 신청을 하느냐? 오늘부터 이제 하나씩 자, 엮어내는 방법을 저한테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외우지 않거든. 자, 그러면 이제 소유자 신청이야. 그럼 소유자는 권리인데 왜 사실적 측면의 정정을 요구하느냐? 그러면 우리 이제 하나씩 끌어내보자고요. 자, 몇 필지죠? 한 필지죠. 여기 갑이에요. 갑. 여기 을이에요. 자, 을 토지가 넓어요? 갑 토지가 넓어요? 을 토지. 근데 측량을 해봤더니 잘못됐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읽어봐요. 경계 정정이 되네. 경계는 권리의 사실이에요. 사실. 근데 이해관계는 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 이때는 직권으로 안 돼. 소유자가 신청해야 돼. 써요. 그러면 경계. 대표적으로 경계 변동이 있을 때. 자, 그러면 경계 변동. 경계는 사실이거든. 근데 이때는 그러면 요 사람이 갑이라는 사람이 신청할 때 을의 승낙서를 써줘야 돼, 안 써줘야 돼? 써줘야죠. 그러면 서류가 나왔네요. 승낙서. 자, 승낙서 써줘야 안 써줘요? 안 써지죠. 그럼 판결서를 받아오라는 거네. 확정 판결서를 받아오라는 거야. 판결서. 자, 경계 면적하고 경계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바뀌었죠. 그러면 이때는 지적소관청이 결과물이 없어. 그래서 이렇게 꼬리표를 붙여서 청량성가도를 이때는 반드시 첨부해 줘야 돼. 청량성가도 반드시 첨부해 줘야 된다는 거. 스무스하게 엮어 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저희가 자, 경계는 사실적 측면이다. 그러면 이때는 이해관계는 있으니까 직권으로 안 돼요. 자, 그러면 그때는 승낙서, 판결서, 그래서 청량성가도를 반드시 첨부해 줘야 된다. 자, 그러면 무슨 정정이죠? 직권. 그러면 직권, 그러면 5자로 건치면 지적소관청. 아주 좋네요. 어제 강의하는데 직권을 5자로 건쳐봐라 그랬더니 직권 이러라고 하면 어제 우리 형님이 장난하려고 그러는 건지 수업 시간에. 자, 그럼 누가 잘못한 경우죠? 지적소관청. 지적소관청이. 그러니까 지적소관청이 잘못하면 직권정정이거든. 그러면 몇 개가 있어요? 10개. 틀을 이렇게 마련해 놓으라고. 그러면 직권정정도 10개. 하나도 어려울 게 없어. 자기가 엮어나가면, 사고를 엮어나가면. 자, 그러면 권리적 측면의 정정은 이제 등기하고 미등기 토지가 있어요. 그러면 공통점은 등기된 토지와 미등기 토지. 공통점은 권리적 측면이야. 권리적 측면. 자, 그러면 등기된 거니까 등기소에 발행한 근거들은 다 서류가 될 수 있겠네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자, 봐봐요. 자,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자, 등기된 토지야. 등기부. 자, 소유자가 열람할 수 있어 없어? 직권이니까 열람할 수 있지. 써요. 자, 신청이네. 자, 등기부는 지적소관청이 열람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러니까 직권도 가능하네.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등기된 토지는 자, 신청과 직권이 모두 가능해. 그런데 미등기 토지에 대해서는 등기부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럼 뭐가 있어요? 가족관계 등록부로 하네. 그러면 가족관계 등록부. 그러면 봐봐요. 당연히 관계자, 소유자는 발급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신청이네요. 그러면 지적소관청 가족관계 등록부 함부로 볼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직권은 안 되는 거야. 가족관계 등록부 함부로 볼 수 없습니다. 지적소관청이.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럼 미등기 토지에 대해서는 어때요? 가족관계 등록부 신청. 과거에 봐봐요. 과거에 요 밑에 주민등록등본이 있었어. 자, 그럼 한번 봐봐요. 왜 논리가 맞는지 안 맞는지 봐봐요. 자, 주민등록번호는 자, 우리 소유자 발급받을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지적소관청 열람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주민등록등본은 누구나 열람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예요? 요거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등본이 삭제가 됐다라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만 가능하다? 신청만 가능해. 그래서 여기에 관련돼서 읽어봐요. 그러면
우리 암기 코드를 하나 만들어 놓으라고. 미가신. 가자. 미가신. 미등기 토지, 가족관계 등록부 신청. 그러면 등록상 정정과 관련돼서 요 두 개를 이제 요 두 개만 우리가 딱 한다면 그 책들이 뭐예요? 그냥 읽혀진다고. 뭐하러 외워요 그걸. 이렇게 엮어나가는 방식을 해놓아야 돼. 그러니까 등록상 정정에 대해서 대표적으로는 뭐예요? 제가 28년 강의하다 보니까 등록상 정정 들을 때마다 머리가 쥐가 난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만 엮어놓으면 그 내용들이 눈에 들어온다고. 그러면 이제 하나씩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보죠. 자, 이제 독해 능력이 있나 봅시다. 읽어봐요. 표시. 표시는 권리의 사실이. 사실. 그래, 사실. 사실적 측면의 정정. 이제 자기가 이렇게 이제 문제를 풀 때 이렇게 각현간의 의미를 읽어 나가야 돼요. 그러면 여기와 관련돼서 신청 동그라미, 신청 거쳐. 자, 신청과 관련돼서 경계 동그라미. 경계는 이해관계는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러니까 승낙서.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 판결서 정보원이네요. 자, 그러면 경계와 변동이 있으니까 청량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지적소관청이 갖고 있지 않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해서 등록상 정정 청량성가를 반드시 첨부해줘야 돼. 봐봐요. 할 것도 없어. 그러면 기본서는 요거는 말을 풀어 헤쳐놓은 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서도 마찬가지. 기본서도 뭡니까? 조문을 그냥 연결하는 것밖에 없어요. 날거형으로, 나열형으로. 자, 그러면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한번 봐봐요. 자, 직권정령. 자, 가중치를 이제 덤 주의를 더하더라고. 여기에다 별표 3개를 딱 해놓고. 몇 개예요? 10개죠. 자, 선생님, 저는 자신 있어요. 10개 외울 자신 있어요. 그럼 외워. 저는 외울 자신이 없어요. 저는 외울 자신이 없어. 그러면 직권 그러면 이제 풀어 헤쳐 봅시다. 자, 직권 동그라미. 자, 첫 번째. 누가 잘못한 경우죠? 지적소관청이. 자, 두 번째는 자, 지적소관청이 함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래서 읽어봐요. 명백한 근거 자료가 있어야 돼. 근거 자료. 자, 세 번째는 이해관계인이 없어야 됩니다. 이해관계인이 없어야 돼.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와 관련돼서는 자, 그러면 법정 사유화되어 있어. 법정. 법률의 규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 규정. 다섯 번째. 직권은 소유자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래서 통지 사유가 발생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요걸 이제 갖다 붙이는 연습을 하라고요. 이제 갖다 붙이는 연습을 저처럼 이제 하나씩 해보자고 이제 외우지 말고 이제 쓰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봐볼까요? 자, 토지이동 정리기록에서 토지이동 절차로 잘라봐요. 그러면 저처럼 여기 토지이동 절차놓고 토지의 표시라고 써요.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결의서 동그라미. 명백한 근거 자료가 있네. 명백한. 자, 다르게. 누가 다르게 정리했어요? 지적소관청. 그럼 무슨 정정이다? 직권정정이야.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써가면서 처음에 써가면서 이렇게 한번 숙제하면 직권정정을 외울 필요가 없거든. 그러면 만약에 출제원이 그러면 요 부분에 대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거든. 요 부분에 대해서 뭘로 장난칠까요? 그러면 요 앞에도 이렇게 써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로 장난친다고. 그러니까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가 아니라 뭐예요? 토지 이동 정리 계획서. 그러면 이제 수업을 들어가면서 감을 잡아요. 그러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는 나머지에서 나오면 무조건 다 X야. 하나만 빼고 어디까요? 부동산 종합공부만 빼고. 아까 부동산 종합공부는 토지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이 있죠. 그거만 빼고 나머지 파트에서 나오면 무조건 볼 게 없어. 다 X야. 다 X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지이용 계획확인서는 어디에만 나온다? 부동산 종합공부에만 나온다. 그래야 이제 순발력이 생겨요. 만약에 직권정정 나왔다. 이렇게 들어봐서 토지이용 계획확인서 나왔다. 그러면 X하고 넘어가라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그걸 수업을 들어가면서 우리가 감을 잡아 나가야 돼요. 감을 잡아 나가야 돼.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해석하러 갑시다. 자, 두 번째는 자, 지식적인 메어드의 면적의 증감 없이 줄쳐나 봐요. 면적의 증감 없이. 면적의 증감 없이 요거 이치 동그라미 뭐만 바뀌었대요? 이치. 그럼 면적의 증감이 없으면 이렇게 써요. 이해관계는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이해관계는 없으니까 직관으로 가능 불가능? 가능. 자, 무슨 정정이죠? 읽어봐요. 이치정정이야. 그래서 끝에다 이렇게 써놔요. 이치정정이 되네. 경계정정은 소유자 신청으로 빠져버리니까. 그러면 여기 그러면 시험 문제는 여기 면적의 정감 있느냐 없느냐를 자꾸 장난을 치겠죠. 그래서 요 1번과 2번을 우리가 잡아놓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나머지에 대해서는 이제 다 이해가 되죠. 그러면 읽어보면 이해가 돼요. 자, 그러면 요 부분에 대해서 8번을 우리가 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면적의 단위가 적감법에서 미터법으로 변경돼서 면적 환상이 잘못됐대. 누가 잘못했어요? 지적소관정이. 무슨 정정이죠? 직권정정이야. 자, 직권정정이고요. 자, 토지 하필 등기 가까이 따른 등기한행 통지가 있는 경우 요거 조심해야 돼요. 요게 개정됨으로써 단서가 붙어서 요걸 줄쳐놔요. 다만 지적소관정이 착오로 잘못 합병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이게 이제 나올 때가 되기는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근데 출제원이 그러면 자 9번과 관련돼서 토지 하필 등기 신청에 가까이 따른 등기한의 통지가 있는 경우 그러면 요거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요걸 좀 살려두시라는 거. 그러면 일반 법률에서 몇 개? 9개. 개별 법률에 하나가 있어. 아까 했던 거 요거 동그라미잖아요. 허용 범위 초과. 무슨 정정이다? 직권 정정이라. 요것도 뭐 금방 이해가 돼요. 봐봐요. 자, 등록전을 하니까 청량을 해야 안 해요? 하죠. 임에서 부모 청량을 하죠. 그러니까 검사는 누가 하죠? 지적소관청이 하잖아. 그러면 지적소관청이 결과물을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명백한 근거 자료가 있으니까 그걸로 알아서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뭐 허용범위 초과는 무슨 정정이다? 직권정정이다. 이렇게 해서. 자, 올해 직권정정 올해 출제됩니다. 박스 문제든 어떻든 대비를 좀 해놓으셔야 된다는 거 부탁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저희가 이제 또 해석할 때 이런 걸 이런 걸 수업 시간에 적어 놓으라는 거야. 자, 여기 줄잖아요. 무슨 소유자. 소유자는 권리의 사실이 권리적 측면의 성장이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자, 그러면 요거와 관련돼서 요걸 하나 써놔야 되겠네요. 자, 등기된 토지네. 등기된 토지. 자, 등기된 토지는 어때요? 자, 등기부는 그러면 여기가 키워드네요. 신청, 직권 가능하네. 지적소관청은 정정상이 토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일 때, 그러면 요거는 이제 요렇게 이제 자, 기준을 잡아놔요. 등. 요거는 이제 요 앞에보다는 뒤에 등자를 붙여놓는 게 오히려 낫겠네요. 자, 그래서는 이제 봐봐요. 그러면 이제 외우기는 외웠어. 뭐라고 외웠는지 아세요? 등등등등. 4개를 외웠더니. 자, 그러면 요 문제가 뭐예요? 최근 문제예요. 우리 한번 볼까요? 문제를 복원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게 15회 때 기출 문제예요. 아주 똑같은 문제야. 똑같은 문제. 등기된 토지의 근거 자료가 될 수 없는 거. 1번에 뭐 나왔어요? 등, 2번은 등, 3번은 등, 4번은 등, 5번은 가. 정답은 가. 그렇죠. 자, 10년 지나니까 뭐예요? 최근에 이제 10몇 년 지나니까 이렇게 출제되네요. 등기된 토지의 근거 자료가 될 수 없는 거. 1번에 등, 2번에 등, 3번에 등, 4번에 등, 5번에 등. 이제 전화가 왔어요. 시험 끝나고. 교수님 문제는 나왔는데 전부 등이에요. 등.
그 여기 이제 뭔가 찾아야 되겠죠. 힌트를. 읽어봐요. 등기된 토지. 그러면 여기 3번에 등기 접수증. 등기 접수증은 등기된 토지의 근거 자료는 될 수 없죠. 단지 접수증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봐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틀은 잡아놓으라고. 등이 4개라는 것. 등기소에 발행한 근거들은. 그러니까 그럼 다시 이제 의미를 우리가 가게 되면요. 자, 그렇다면 이제 등과 관련돼서 우리 한번 보죠. 그래서 등등등등 이렇게 되는 거네. 자, 미등기 토지 줄쳐 놔봐요. 자, 미등기 토지에 대해서 소유자죠. 그럼 이때는 토지 소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그 다음에 이제 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보면, 자, 소유자 관련 사항으로서 기록된 가족관계 등록부 줄쳐놔요. 요 가족관계 등록부. 그래서 가족관계 등록부 밑에다 신청이라고 딱 써놔요. 신청. 자, 여기에서 이제 암기 코드. 미등기 토지는 뭐예요? 가족관계 등록부 뭐죠? 신청. 이렇게 써놔요. 미, 가, 신. 이렇게 해서 미등기 토지 가족관계 등록부 신청. 이렇게 해서 미, 가, 신. 자, 그러면 등록상 정정과 관련돼서 올해 출제 예상이 되니까 단단히 준비를 해 주셔야 돼. 그러면 직권 정정은 올해 반드시 출제됩니다. 외울 것도 없어요. 자, 생각만 하면 외울 게 없어. 생각만 하면. 저도 뭐예요? 어제 아침에 서울역에서 30분 동안 차 기다리느라고 뭐예요? 덜덜덜 떨고 있었어요. 버스 타고. 왜냐면 순간적으로 뭐예요? 자, 2주마다 가니까 2주마다 그 학원을 가니까 어때요? 차 남발을 까먹었어. 차 남발을. 세 번째 가는 거라서. 자, 차 남발을 까먹어서 뭐예요? 앞에 쓱 지나가더라고요. 쓱 지나가는데 온가 상가 뭐예요? 5130인지 4130인지 순간적으로 헷갈려서 4130이었어. 그걸 타고 갔어야 되는데 타고 가는데 앞에 쓱 지나갔어요. 확인하는 순간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생각이 안 나니까 뭐예요? 또 25분 동안, 약 30분 동안 인터벌이 한 배차 간격이 한 25분에서 30분이 되거든. 강력버스가. 그래서 기억이 안 나니까 순간적으로 고생을 했어요. 30분 덜덜덜 떨고 있었다고 어제 서울역에서. 자, 그러면 순간적으로 뭐예요? 이게 자,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미, 가, 신. 순간적으로 떠오르지 않아. 미가 뭔지도 몰라요. 우리 형님은 미가 뭐냐 그랬더니 미가 신이야. 가가 뭐예요? 가신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형님들이 순간적으로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게 아니라요. 순간적으로 기억이 안 나. 순간적으로 외워놓으면. 그러니까 자꾸 외우는 게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우는 것도 한계가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생각하면서 우리가 숙지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거기 기본수로 봐서는 440페이지 15번을 가봐요. 15번에 뭐가 나와 있죠? 자, 도시개발사업자.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틀을 잡아놔야 돼. 이것도 엄청나게 자주 출제되는 테마거든. 자,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돼서 우리 자, 뒤에 이렇게 잡아놔야 돼. 맨 밑에 440페이지 맨 밑에 여백이 있네요. 여백 밑에다 이렇게 한번 써봐요. 자,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어. 시험은 원칙에서 나와요, 예외에서 나와요. 예외. 그래서 이걸 단단히 점쳐야 돼. 자, 원칙은 그러면 이렇게 씁니다. 자, 토지 소유자 신청. 대의 신청. 자, 그러면 여기 도시개발 사업은 당연히 나올 거고요. 이제 대의 신청을 요거는 별표 5개를 해놓을 거예요. 대의 신청 작년에도 별표 5개 하는데 올해 별표 5개 유지시켜 놔야 됩니다. 대의 신청이 작년에 출제가 안 됐거든.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은 뭐예요? 사업은 말이 많아요? 말이 적어요? 말이 많죠. 그래서 이렇게 사업시행자 이렇게 써놨어요. 사업시행자. 자, 사업시행자 몇 자죠? 5자. 여기 기간이 하나 나와. 그래서 5자. 다른 색깔로 15일. 이렇게 확인해 놓고요. 자꾸 이렇게 착상을 해놔라.
자, 대신청이라는 것은 누가 잘못한 거죠? 자, 토지 소유자를 대신해서 신청하는 거. 토지 소유자 대신 신청. 대신청. 이렇게 적어놔야 돼. 자, 그러면 요 틀을 먼저 외우라고. 토지 이동 신청권자, 토지 소유자 신청. 그러면 A적으로 도시개발사업은 누가 신청하죠? 사업 시행자. 대신청은 토지 소유자의 대신해서 신청하는 것. 그러면 혼자 자기가 책을 읽어 나갈 수 있는지 봅시다. 요거의 공통점은 뭘까요? 공통점은. 자, 신청이라고 저 죽어버릴 거예요. 공통점은 소유자가 몰라. 소유자가 몰라. 그럼 얘네들은 꼭 뭐예요? 욕 묶어요. 마무리를 얘네들을 꼭 욕으로 마무리해 줘야 돼. 통지. 누구한테? 소유자. 그러니까 요걸 자꾸 탐독을 해야 돼요. 요걸 자체를. 자, 그러면 저 봐요. 자, 그러면 이제 토지이동 신청권자 원칙 토지 소유자 A적으로 도시개발사업 사업 시행자가 신청합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뭐다? 통지가 공통점이야. 자, 그러면 이제 그 밑에 가서 우리가 한번 봐봐요. 자, 사업 시행자의 신청 나와 있죠. 그러면 도시개발사업 사업 동그라미, 농어촌 정비사업 사업 동그라미, 사업 동그라미. 자, 사업과 관련돼서 그러면 여기가 이제 키워드야. 사업. 그러면 벌써 이제 공부가 된 사람은 어디로 가 있을까요? 바로 여기로 간다고. 여기. 사업 시행자가. 사업 시행자가. 자, 여기 봐봐요. 자, 또 하나는 원점이 있죠. 징그럽게도 출제되는 것. 자, 요 부분을 딱 박스를 딱 해놔요. 지적서 간청. 시도지사로 장난을 치죠. 그럼 다시 원위치로 갑시다. 모든 토지 누가 정해요? 국토교통부 장관. 토지 표시 결정은 지적서 간청. 그러면 결론적으로 도시개발사업은 토지를 갈아엎어야 되겠죠. 누가 결정해요? 지적서 간청.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여러 번 출제됐다고. 자, 그러면 요 1번 지문과 조문과 관련돼서 사업 시행자, 지적서 간청. 자, 그러면 봐봐요. 자, 토지 이동 신청을 하려면 어때요? 토지가 완료돼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요 2번 지문도 무진장 출제가 되죠. 여기 이제 요거. 착공, 준공, 착공이 아니라 준공. 자, 며칠이에요? 15일. 또 확인할 거. 사업의 시행자. 자, 그러면 지적서 간청. 자, 그럼 만약에 시험 문제 나왔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사업 시행자 15일 지적서 간청. 이렇게 탁탁 잡아야 된다는 거야.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1번, 요 3번 지문과 관련돼서 요 3번 지문은 자, 그러면 요거 한번 자기가 독해 능력이 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3번 읽어보세요. 속으로. 무슨 요거는 어떻게 출제될까? 자, 읽어보셨어요?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봐봐요. 이렇게 답변을 해서 맞으면 이제 앞으로 책을 혼자 읽을 수 있고. 자, 그러면 도시개발사업은 사업시행자가 언제나 사업시행자가 신청한다. OX, X. 또 한지를 수반하는 경우는 사업시행자가 신청하지 않더라도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토지이동 신청에 뭐 할 수 있다. 가름할 수 있다. 그게 의미가 요 지문에서 그런 지문이 만들어진다. 자, 그러면 한지 동그라미잖아요. 한지. 자, 한지와 관련돼서는 한지가 뭐냐? 그러면 대표적으로 한지 처분 방식 우리가 배우죠. 이건 한지 처분 방식과 관련돼서는 강제 처분 플러스 교환. 한지 처분 플러스 교환을 간단하게 한지를 수반하는 한지 처분이 되죠. 뭘로서 가름할 수 있어요? 사업 완료 신고서로서 가름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의미를 잡고 이 의미는 그러면 자, 그러면 도시개발사업은 사업시행자가 언제나 신청한다. 이러면 X가 되는 거야. A적 측면이 있다라는 걸 자기가 잡아야 돼요. 자, 도시개발사업자 믿을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없어요. 사업시행자도 파산할 수가 있어. 그래서 작년에 몇 년 전에 인천시가 파산될 지경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 봐봐요. 주택법의 규정에 있어 주택건설 사업시행자가 파산 그러면 파산 동그라미.
그러면 대타 기용, 대타를 기용해야 돼. 그러면 결론적으로 시공을 보정한 자, 입주 예정자 등이 뭐 할 수 있다? 신청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돼서는 얘네들이 이제 지문이 꾸려져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해 놓고요. 자, 그러면 원칙 누가 신청하죠? 도시개발사업, 사업이죠. 그러면 A적으로 뭐라는 거예요? A적으로 A적으로 도시개발사업은 사업시행자 무슨 신청이죠? 대위 신청. 그러면 거기 441페이지로 한번 가볼래요? 자, 441페이지. 이제 다시 이제 마무리를 우리가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딱 집에 가서 이제 저 수업이 끝나면 뭐는 남아요? 저 사람이 죽으면 뭘 남겨요? 아니야. 돈을 남겨. 보험금을. 수업이 끝나면 빗줄이 남아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저희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원칙 그러면 이제 아까 했던 토지 소유자 신청. 자, 이렇게 묶어서 뭐예요? A적인 측면, 대외라고 이렇게 자기가 색깔을 입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도시개발사업은 아까 사업, 그러면 누가 신청한다? 사업시행자. 여기에서 이제 대의 신청과 관련돼서 대의와 관련돼서 우리가 잡아봐야 돼요. 자, 대의와 관련돼서 우리가 봐봐요. 아까 등록상 정정 그러면 틀 잡아야 돼. 자, 토지 사실적 측면은 누가 신청해? 신청도 가능하고 직권도 가능하죠. 그러면 권리적 측면은 등기된 토지, 미등기된 토지, 신청 둘 다 가능하죠. 그 앞에 신청 앞에 뭐가 생략됐어요? 소유자가 생략됐거든. 그러면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는 대의 신청할 수 없어. 누구만 신청할 수 있죠? 소유자. 자, 이게 법이 개정돼서 과거에 자, 몇 년 전에 최근에 개정된 거예요. 그래서 요거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는 대의 신청에서 제외. 요거 잡아야 돼. 요걸 잡아줘야 돼. 자, 단답식으로 아주 간단하게 출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 오늘은 어디까지 할 건데요? 대의 신청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대의 신청과 관련돼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번 보자. 자, 대의 신청과 관련돼서는 요거는 일반 규정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자, 공공사업 줄 쳐놔봐요. 공공사업. 누가 신청을 대의하죠? 사업시행자. 근데 여기에서 자기가 지목을 한번 몇 개인지 세워봐요. 세웠어요? 8개죠.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일맥상통해야 되니까 여기에서는 우리 합병에 있어서 뭐예요? 학철수, 전제구, 유도, 공장체. 여기는 공장체가 안 들어가. 그러니까 한번 써봐요. 학철수. 다 이유가 있구나. 아까 그래서 전제구, 유도까지. 자, 얘네들은 그러면 공공사업을 벌리기 위해서 그렇겠죠. 학교 용지, 철도 용지, 수도 용지, 하천, 제방국어, 유지, 도로. 그래서 여기 이제 항상 조심할 거는 유지. 요거 포인트를 잡아야 돼. 유원지가 아니라 유지야. 근데 사람들이 이 지문에서 만약에 다음 중 토지 이동 신청 등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을 골라라. 공공사업에서 철도 용지는 대의 신청이 불가능하다. 어때요? X. 지문이 그렇게 빠져나가는 거야. 지문이 몇 개? 지목이 몇 개? 8개. 그럼 8개 지목이, 8개 지문이 여기에서 파생될 거고. 자, 이제 형님들을 좀 길게 내게. 그러면 봐봐요. 자, 공공사업을 위해서 학교, 하천, 철도용지, 국어, 도로, 제방, 학교용지, 유원지, 수도용지 등의 지목으로 된 토지의 경우에 한해서 사업시행자가 대의 신청할 수 있다. 어때? X야. 그러니까 유원지가 아니라 유지. 그렇죠. 자, 요거는 그러면 토지 소유자의 대신해서 신청하니까 요거는 따로 읽을 필요가 없어. 이렇게 눈팅만 해놓으면 되지. 자, 공동주택의 부지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근데 여기에서 이제 조심할 거는 요 관리인이 없는 경우 요걸 조정하세요. 공인이나 선임한 대표자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채권자 대의권과 관련돼서 채권자 대의권은 여기 대의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채권자 대의 신청. 그러면 토지 소유자의 채권자가 대의 신청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요거는 일반 법률이고 그러니까 여기에 안 나온 것들을 우리가 타진해 놔야 돼. 그러면 토지 소유자의 대신해서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토지 소유자의 가름 한자죠. 그러면 A적으로 이제 요거는 이제 법률에 나와 있는 것들이고 여기에다 또 주의라고 하나 써요. 주의.
자, 이제 다 끝났어요. 자, 지상권자 상속인 써봐요. 자, 지상권자는 우리 민법에서 배웠죠. 지상권자가 누구예요? 토지를 빌린 자죠. 자, 지상권 설정자는 토지 소유자가 되죠. 그럼 토지를 빌린 자는 대신할 수 없네요. 자, 상속인은 토지 소유자에 가름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상속을 받기 때문에 얘는 대의 신청이 가능하네요. 그러니까 저기에서 그러면 대의 신청과 관련돼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시해 놓고 특히 공공사업과 관련돼서 이 부분하고 자, 이 부분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뭐다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다라는 것.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요 정도 이번 달 것에는 제가 이제 세뇌 교육을 계속 할 거니까요. 자, 토지 이동 신청은 원칙 누가 신청하죠? 토지 소유자. A적으로 도시개발사업 누가 신청해요? 사업 시행자. 그러면 토지 소유자의 대의 신청과 관련돼서 대의 신청은 토지 소유자의 대신해서 신청하는 게 무슨 신청이다? 대의 신청이라는 거. 여기서 꼭 우리가 잡을 거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는 제외된다라는 건 공공사업에서 8개 제목 대표적으로 학철수, 전제구, 유도 이걸 반드시 잡아둬야 된다라는 거. 올해는 대의 신청 나올 게 올해는 제가 요 등록상 요 대의 신청과 관련돼서 안 나오면 제가 죽어버릴게. 올해는 제가 죽어버릴게. 네. 올해는 나옵니다. 재작년에 도전해서 도전 실패. 올해 다시 도전하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놓고요. 그러면 토지 소유자 정리와 관련돼서는 우리가 다음 주에 우리가 해야 되겠네요. 자, 프린터 안 받은 사람은 프린터 오늘 뭐예요? 지적 공부와 관련돼서 자, 기출 문제를 한번 풀어볼래요. 아마 주실 거예요. 밖에 다 있을 겁니다. 좀 쉬었다 들어가겠습니다.